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이 아주 빨간 옷을 입고 와주셨어요. 넥타이와 원피스 색이 마치 잘 어울리네요. 우리 앵커님도. 네, 두 분 약간 어색하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이 이 두 분과 함께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한번 하나씩 종목별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OX의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에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전력난이 기회가 될까? 저희가 오늘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마침 또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LS 일렉트릭에 대한 두 분의 선택, OX 의견으로 보시죠. 오로일치가 됐습니다. 역시 저희 아까 어떤 한 분이 제가 갖고 있는 SK가스는 왜 안 가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그 같은 테마 안에서도 안 가는 아이들은 안 가는데 가는 것들은 꾸준하게 올라가주는 아마 LS 일렉트릭의 후자 아닐까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올라간 저점을 높이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예, 네네.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뭐 최근에 너무 잘 가는 종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보다 일단은 계속해서 차트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조정은 겪고 있지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오늘 오르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좀 호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고 그를 통해서 또다시 이제 목표 주가가 증권사 리포트의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전력기기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후유관 쪽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이슈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체 매출액의 약 한 70% 이상은 이제 전력기기, 저압기기, 고압기기 쪽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뭐 자동화 시설 같은 부분으로 약 19%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쪽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력기기 쪽에서 전력기기에 대한 부분이 뭐 계속해서 뭐 신재생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효율성 높은 기기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후유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후유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두께가 20mm, 그러니까 2cm를 초과하는 후판을 이용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밴딩 작업을 통해서 뭐 해양 구조물 그리고 송유관 등 조선 쪽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이 이제 신재생 쪽과 좀 연계되면서 그에 대한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깜짝 실적에 대한 예고죠.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도 시세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신재생 쪽에 대한 많은 종목들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발로 따라오는 종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오늘 오후 드렸습니다. 네, LX 일렉트릭 오늘 7.6%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가보자 5라는 의견 받았고요. 이번에는 세아 메카닉스 보도록 하죠. 포르쉐 IPO 기업 공개를 추진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사실 세아 메카닉스를 저는 포르쉐 관련 말고 다른 종목으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 테마가 붙었더라고요. 오늘 이 이슈를 어떻게 이용해봐야 될지 투자자 관점에서 OX 의견 주시죠. 여기는 X로 일치가 됐는데 혹시 세아 메카닉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포르쉐 IPO라는 그 테마에 대해서 약간의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테마를 이용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주가 급등을 이용해서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상장한 이 따끈따끈한 이제 신규 상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한 5월을 정점으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좀 과도한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받았었던 소위 말해서 이제 좀 꿈을 먹고 가는 그러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가격에 대한 그러한 거품이 좀 제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올해 초 상장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뭐 3천억 원을 넘어서는 그러한 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좀 높았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좀 정상화되는 좀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포르쉐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 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있고 사실상 뭐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있을지, 그러니까 수혜가 될지 안 될지 여부도 시간을 지나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에는 이 상장 이후에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한 2년여 정도는 시간이 흘러야지 어느 정도 실적이 안정화가 되고 이제 상장 이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실적이 좀 부풀려지는 그런 또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주가 반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좀 비중 축소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X를 줬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상승할 때 매도할 수 있는 기회로 팔고 나오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이 소식이 오늘장 상승을 보여줬는데 사실 풍력 중에서도 해상풍력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건설적인 부품이라던가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코오롱 글로벌은 이 허가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 전망이 밝아질까요? 아니면 오늘의 반짝이실까요? 두 분의 의견 보시죠. OX 나뉘어졌는데요. 염정 팀장님, 네.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시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코오롱 글로벌이 왜 X일까요? 네, 뭐 일단은 오늘 뉴스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 시장에서 일단 좀 반영을 좀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이 좀 단기적으로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고요. 오늘 뭐 16%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상황인데 그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은 좀 시장에서 물론 뭐 해양풍력 관련된 이제 수주 소식은 아닌 거죠. 이게 수주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허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고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풍력 관련주로 또 같이 또 묶인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앞으로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단기적인 이슈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뭐 철강, 화학재, 산업 소재 등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대한 매출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건설, 토목 쪽에 대한 부분과 이제 풍력 쪽에 대한 부분이 또 같이 시너지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풍력으로 좀 이렇게 주가를 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좀 단기 이슈로 그에 대한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정혜웅 과장님은 근데 정혜웅 과장님이 O인 건가요? 네네. 그렇죠. 네. 정혜웅 과장님은 왜 O를 주셨는지요? 네, 뭐 지금 오늘 뭐 이슈가 되고 있는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사실 뭐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코오롱 글로벌 핵심은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발표한 이제 인적 분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 1월 1일 그점으로 해서 이제 인적 분할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코오롱 글로벌의 밸류에이션 보시면 좀 PR이 한 2배 정도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최근에 뭐 건설주들이 다 같이 주가가 하락을 했죠. 최근 이제 부동산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다 같이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인데 지금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에 이제 건설 부분과 그리고 이제 BMW 자동차 판매안의 수입차 판매 부분을 이제 인적 분할할 지금 예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수입차 판매 부분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인적 분할에 관련한 그런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저점 매수에 좀 나서봐야 될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극심한 한마디 말씀 저평가 국면에서 이러한 인적 분할 이벤트로 인해서 항상 기업들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이제 뭐 물적 분할 같은 경우, 과거 이제 LG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물적 분할 이슈 같은 경우에 주주 입장에서는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주주 가치 희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주 가치에 상당히 좀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계속해서 이러한 인적 분할 관련한 이슈가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종목도 볼게요. 마감에 이 종목을 두 분은 사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키워드 볼까요? 염정 팀장님은 우리도 리사이클링 한다였고요. 그리고 정혜웅 과장은 운송비 피크아웃이라고 짚어봤습니다. 제가 요즘 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배가 아파서 요거를 왜 안 샀을까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 확인해 보죠.
OCI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OCI 하면 태양광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네. 리사이클링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리사이클링이라는 건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좀 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든지 이제 뭐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부분으로 너무 시장이 너무 한쪽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OCI를 또 말씀드리면서 리사이클 관련된 전반적인 우리 사업이 좀 무궁무진하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OCI를 가져온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OCI의 가장 주력은 역시나 이제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생산인데 폴리실리콘 수요에 대한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의 지금 뭐 변동이라든지 뭐 중국 내에서의 폴리실리콘 생산에 대한 부분과 이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계속 이런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OCI 가격이 조금씩 계속 좀 변동을 주고 있고 최근에는 좀 가격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다른 종목들은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OCI가 좀 밀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올해 연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약간 40% 이상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매출액 4.5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뭐 폐배터리가 뭐 전기차에서 폐배터리가 나오는데 그 폐배터리를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 환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원재료 재사용, 뭐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가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고 저 들어본 바로는 이 폐배터리 한마디로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은 배터리를 회수를 해서 그 배터리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아니면은 재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가상 어떻게 보면 기능이 다 있다라고 하면은 폐배터리 활용으로 재활용으로 원료 추출하는 이런 작업이 거쳐지는데 일단은 웬만한 자동차에서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는 배터리는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이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기차로 다시 재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네. ESS 장치를 통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ESS 장치에 대한 부분이 이제 태양광과 연계가 되는데 이 태양광에 대한 부분을 전력에 대한 남은 부분을 ESS에 저장을 해놓고 다시 또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ESS 장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현대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이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이 ESS 구축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의 현대차의 텍사스 공장 쪽에서 배터리 수거를 해서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태양광 ESS 장치에 대한 시행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한쪽에만 좀 치우치지 말고 좀 넓은 개념에서 생각한다면 OCI 역시도 이 배터리 리사이클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협업이라든지 어떤 뭐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지금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 OCI도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OCI가 좀 밀렸습니다. 뭐 14만 원대를 터치를 했다가 다시 또 10만 원 선 11만 원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14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7월 경우에 전고점 같은 7월에 14만 6천 원까지 터치를 했었는데 일단 13만 원에 대한 다시 한번 좀 저항선을 뚫고 간다면 14만 원 선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 9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CI 목표 주가 14만 원, 손절가 9만 원. 나도 리사이클이야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그 운송 피크아웃에 대해서 네. 이야기 들어볼게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타이어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도 공통점 보시면 네. 바로 이제 물류비 이제 상승 부담이 컸었던 그러한 이제 원가 부담이 컸었던 기업들이 오늘 다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업체들은 오늘 다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상승하고 있고 이 외에도 중소형주들 보시면 그동안 이제 물류비 급등에 따른 타격을 받았었던 기업들이 다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들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 이러한 운임 지수가 지금 급등을 하면서 이러한 늘어나는 물류비 부담으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업이익이 역성장하는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 타이어 회사들 중에서도 가장 좀 물류비 비중이 높은 회사가 이제 넥센 타이어인데요.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오늘 단기간에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주가 상승폭이 좀 적었고, 그리고 또 1등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를 좀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글로벌 SUV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믹스 개선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또 판가 인사 효과도 더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원재료 부담, 그리고 이제 물류비 부담이 이제 계속해서 이익을 훼손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고무 가격과 물류비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환율까지도 좀 우호적인 그러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 테네시 공장 2기 투자도 좀 발표하면서 이러한 미국 시장 생산량 증가에 대한 그런 수혜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5만 원 정도 선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꼽아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수급을 조금 빠르게 볼게요. 염정 팀장님,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 기관이 매수 매도한 종목 대표적으로 하나씩 보면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도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세가 다시 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태양광 수요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신재생이 인기가 끊어지지가 않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은 이제 유럽 내 태양광 설치 수요에 대한 부분, 미국뿐 아니고 유럽 내 시장 자체도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들이 다시 오늘 좀 재매수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일단은 외국인들은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관까지 다시 매수로 돌아서면서 다시 또 6%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 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를 들어오면서 오늘 또 6%대 같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하나 보면 뭐가 있을까요? 앞서 뭐 하나솔루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외국인도 이제 하나솔루션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투어를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지금 입국 전 PCR 검사 폐지에 따른 향후 이제 여행 심리 회복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좀 반등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7.18% 강세 보이는 하나투어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시면요. 코스닥은 1% 상승까지도 나타냈습니다. 779.34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코스피는 2,407선에서 아직도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